자, 안녕하세요. 이제 오늘 수업에 앞서서 저작권 및 초상권 침해에 관련된 법률에 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저작권이나 초상권 같은 거에 침해에 해당되는 일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무도와 호신술에 대한 수업 내용을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사전에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무술이 이제 신체적으로 기술을 강조하는 무라면 무예는 기능제조의 가치 부여에 예술적 승화가 이루어진다는 이런 단어적으로 용어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물론 이제 무술, 무예, 무도 혼용해 쓰긴 하지만 대부분 이제 전문가들 이걸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세 번째로 무도는 철학적 정신 추구와 교육주 차원의 목적을 둔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고요. 자, 무도 한자 요 단어를 그대로 이제 그 풀이해서 해석하면 이제 무자가 호반 무자인데 이거는 전쟁을 그치게 하다 또는 무기를 들고 당당히 걸어가다 뭐 생존을 위해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 무기를 들고 싸우다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이 존재하고 있고요. 도자는 길도자로 살아가는데 반드시 지켜야 할 행동 규칙의 뜻으로 뭐 보통 예절, 뭐 도덕규범 이런 뜻에서 해석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말씀드릴 것은 목차를 보시면 이제 무도의 이해, 약속의 호신무도, 호신술의 특성과 지도 방향, 무대 호신술 응용, 무대 실제 등으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주제는 이제 무도 속의 호신술입니다. 학습 목표는 무도와 호신술의 연관성을 이해할 수 있고, 그다음 호신술의 이론과 실무를 알 수 있다. 자, 무도의 이해를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질문하게 되면, 여러분은 이제 무도하면 떠오르는 것은 무엇인가요? 혹시 이런 모습들을 연상했다면 저와 같은 연배에 계신 분들이나 또는 이걸 외의 분들은 홍콩 영화, 무협 영화를 많이 본 사람들이겠죠. 이소룡 및 두 번째 사진은 이제 그 소림사, 그 다음에 견자단 영화배우의 이런 무협 영화 정무문이죠. 만약에 이런 연상이 이미지가 보였다면 여러분은 일본 영화를 주로 많이 봤다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이런 스포츠 모습 형태가 이미지가 떠올랐다면 여러분들은 최소한 한 번쯤은 어떠한 이런 무도 관련된 경험을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무도의 용어가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분들이 무도, 일반적으로 이제 무예, 무술과 혼용하여 사용하기도 하지만 학문적으로 국가적으로 미세한 내용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앞서 수업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이에 파생된 단어를 경호라는 것인데 이건 타인을 보호하는 수단적 행위입니다. 근데 이게 무술화된 경우가 좀 많이 있죠. 그다음 호신술은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는 기준의 행위고 경호무도는 원래 무도에는 경호와 호신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만 목적에 따라서 무도, 경호무도, 호신무도로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도의 정의를 이제 나누자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시대의 관점에 따라서 뭐 변화되기 때문에 이런 정의를 딱 내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상은. 하지만 현대적 입장에서 그럼 무도를 정의를 내린다면 그런 제한적 조건을 가지고 그럼 무도는 만인에 대한 투쟁 과정인 인간의 삶에서 이를 극복하기에 전통적 싸움 기술에 인간의 도리와 자연의 이치를 담아 수련과 경기를 주도하는 신체 활동의 양식이라고 정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이란 것은 이제 현대어로 말하자면 뭐 인간 또는 뭐 인류 이렇게 해석될 수 있겠죠. 그런 인간 사회에서 인간과 인간 관계 속에서 그 인간의 삶이죠. 근데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 와중에 뭐 전쟁도 크게는 국가적으로 전쟁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가벼운 뭐 개인 및 집단의 뭐 싸움도 있을 것이고, 이런 과정에서 전통적 싸움 기술에 그쵸? 인간의 도리도 좀 있어요. 전쟁에서도 서로 간에 기본적인 예의는 있습니다. 너무 잔악한 범죄에 가까운 행위들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호신술의 정의를 내리면요. 자신의 신변이 이제 외부의 위해 요인으로부터
생명과 안전을 도모하고 방어하는 물리적, 신체적 활동을 말합니다. 완력을 기술화한 것으로 무술의 기초적 바탕과 유사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이제 호신술 그러면 이제 무도라 연상하는데 무도는 그냥 일부일 뿐이에요. 호신술은 몸을 보호하는 모든 행위들을 말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다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호위가 있어요. 호위. 여기 사진 속에 보면 위에 경호원이죠. 밑에는 조선시대 무사인데 호위무사로 아마 알 겁니다. 이 공통점은 뭐죠? 누군가를 보호해주는, 타인을 보호해주는 거죠. 호위라는 것은 신체에 대해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그 위험 상황이나 위해를 근접해서 방지 또는 제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과거에 이제 호위라는 용어를 많이 썼어요. 한국에서는요. 근데 1949년 경무대 경찰서가 신설되고 경호 규정이 제정되면서 경호라는 용어를 선택적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고대 국가 성립부터 조선시대까지는 호위무사였다고 정리할 수 있고요. 1949년 이후부터는 경호원 또는 신변보호요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경호술과 호신술은 뭐 어떠한 부분이 차이가 있는지. 자, 경호는 타인을 보호하는 주요 행위죠. 하지만 호신술은요,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주요 행위가 됩니다. 경호는 의뢰인과 계약적 관계를 가지고요. 하지만 호신술은 자신의 신체 능력이나 기술적인 부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위험 요인으로부터 안전을 유지하는 것이 공통점이지만 경호술은 장시간의 수련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유는 아무래도 이런 직업적이고 이런 금전적인 문제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사람을 보호하는 목적이 주된 활동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장시간의 수련 시간과 교육 시간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호신술은 단순 나의 신변을 보호한 거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임시적 또는 관련된 기타 여러가지 기술들을 배우는 과정이고 그걸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단시간에 필요한 기술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 과연 호신무도가 필요한가?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필요합니다.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기계, 이런 첨단 IT 이런 것들이 고도로 발달하여도 범죄 수법 또한 다양해지고 고도화됩니다. 왜요? 결국은 사람이거든요. 주된 목표는. 개인의 안녕 및 국가질서가 훈련 우려가 있어요. 여전히. 또한 아무리 발달된 제도적으로 발달되고 해도 공권력 집행의 절차조상 허점을 노리는 사생활 침해 행위는 여전하다는 거죠. 이에 대한 개인적 대응과 처방이 요구되고 있지만 또 하나 그런 주변의 시스템이 이런 개인적인 것까지 다 일일이 할 수는 없어요. 물론 이제 돈 많은 사업 부유계층은 개인적으로 이런 전문가들을 고용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스스로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호신에 대한 개념은 여전히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직도 폭행, 납치, 유괴, 실종 사건에 대한 강력 범죄가 증가하고 늘어나고 있어요. 사회 불안과 두려움, 그다음에 사회 혼란과 혼잡함 방지에서는 기능적 치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호신술에 대한 개념은 적어도 개인적으로 다 배워두는 거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역사 속에서 호신, 무도라는 것이 과연 존재했는가? 자, 오국시대에 호신 무도가 있었는가 하면 기록상을 보면은 이제 부여고구려에는 사자, 조이 또는 선인 같은 기록으로 이것들은 뭐냐면 국왕 또는 귀족들 같은 대가의 가심 집단이었습니다. 가심 집단은 것은 뭐냐면 호위를 하는 집단이죠. 호위라는 것은 무도를 한다는 얘기 같죠. 그 당시. 그래서 166년에 명린다부는 조유수라는 것도 수박, 수벽타 강력에 대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642년에는 연남생이 연개소문의 아들이죠. 8세 때 조위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삼국지 위지동기 전에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연남생 같은 경우는 뭐 당나라에서도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기록을 남겼던 것 같아요.
자, 가야의 당가정, 지방 군사 조직, 예비군 성격인데요. 이 당가정이 이제 가야의 옛날 초기 군사 조직이면서 향토 방위 이런 개념입니다. 또한 그 속에는 청소년도 해당되어 있었거든요. 청소년은 주로 내부적인 인사들의 호위 의무를 했었고, 그리고 성인이 된 사람들은 주로 이런 방비 역할을 했다는 거죠. 이러한 제도적인 것이 이제 신라가 가야를 이제 통합을 하면서 원화도와 화랑도의 이런 제도적인 것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요, 활동으로 무도, 활석의 말탁의 창술, 검술, 격건, 편력이 기록되는데, 우리가 여기 현대적으로 알고 있을 때는 활석이 이런 말탁 이런 것들은 다 무도의 한 부분으로 무도로 딱 설명이 되는데요. 이 당시에는 무도와 별도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활석의 말탁의 창술, 검술, 격건, 편력을 빼면 무도라는 것은 남아있는 건 뭐죠? 맨손으로 하는 무술이겠죠. 이때는 신라 가야 때는 무도의 개념은 주로 신체, 온 자기 몸으로 하는 맨손 무술. 지금 말하면 뭐 가라데, 태권도 이런 거겠죠. 이러한 형태의 무술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 보여 고구려도 수박, 수벽타, 강력이라고 하는데 이게 다 맨손 운동이에요. 맨손 보실 때 이것들이 다 무술이라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즉, 이 당시에는 맨손이라는 것은 무도고 무기를 사용한 것은 무도 외에 다른 무술로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제가양 기록도 삼국사기에 보면은 이제 왕족이나 귀족을 자제들이 이렇게 무도를 행해했던 것이 간접적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자, 고려에는요, 이제 좀 더 제도적으로 발달하게 되죠. 자, 응양군, 용호군이라고 있었어요. 자, 응양군 같은 경우는요, 바로 사람을 보호하는 주요 업무고요. 용호군은 이제 그 궁궐이 있죠. 그 건물을 호위하는 주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1017년에 설치됐고요. 여기는 이제 아무래도 책임자가 상장군이고요. 한 72명씩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이 출신들이 두경승, 이음인, 최충원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출신이고, 그 당시 이제 행해졌던 무도는 수바키, 활쏘기, 말타기, 방패술, 씨름, 돌팔매 등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최고의 신의군도 사병집단으로 유명합니다. 조선의 이성계의 사병집단, 가별차라고 하는데 거기에서는 궁술, 마술, 검술, 창술, 부월, 부월은 도끼를 말하는 건데 도끼술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겸사보, 금금청, 뭐 영호영, 장용영 등 이렇게 다양한 호위 집단들이 제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 외에 1809년에 경무청, 이런 치안 경찰 업무와 경호 업무를 했습니다. 지금의 경찰청인데, 그 당시에는 뭐, 경찰이, 이런 뭐, 그렇죠. 우리나라 정치인들, 대통령이겠죠. 뭐 호위 업무까지 했다는 겁니다. 지금은 나눠져 있죠. 이 당시에는 검도, 유도, 사격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게 벼run금이라는 것인데, 벼run금은 이제 임시직이에요. 뭐, 암행어사랑 비슷한 개념인데, 임금이 이제 거둥행렬 바깥에 이제 나갈 때 호위하였던 임시직 책임입니다. 보통 그 시대에 당대에 가장 뛰어난 무예실을 가진 사람들을 보통 선발한다고 합니다. 이 칼이 이제 그 벼룬검이라는 칼인데 이 칼 이름과 똑같은 이름으로 직책을 별칭을 주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한국의 호신무도는 이제 1949년 경무대와 청와대 경호대 등의 중점적으로 무술이 개발되고 양성됩니다. 이때 태권도와 사격, 곤봉술이 많이 활용됩니다. 곤봉술이 옛날 우리 경찰들에게 조그맣게 한 40cm 되는 그런 몽둥이 같은 걸 말합니다. 그 외에 이제 그 간단하게 근대사 역사를 보면 1625년 진원빈의 이제 건법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건법은 후나코 시키치는 이제 가라데에 영향을 끼치게 되죠. 진원빈은 중국 사람입니다. 이 가라데는 또 일본의 공수로 정착화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국에서는 청산섭이 공수도란 개념으로 한국에서 이제 지도자 양성을 하게 되고,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일본식 색깔이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이름도 일본의 용어를 그대로 써왔고요. 그 다음에 중국색을 좀 짙은 윤병인의 팔기권이 1949년에 또 등장하게 되고요. 그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옛날 방식에 뭐 전해진 전승된 건 없지만 기록상으로 또는 어떻게 황기란 사람이 당수란 이름으로 이렇게 무예를 또 전파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 무예도보 통제 건법 내용을 이제 혼합해서 연구를 해서 개발한 것이 수박도란 개념입니다. 이제 손을 좀 많이 쓰는 격파 중심의 그런 무예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게 이제 일본에서 활동했던 체베달의 극진가라데. 극진가라데는 일본 공수 가라데랑 다르게 신체를 단련하고 일격필살의 기능성을 강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홍희 선수 사람 같은 경우는 이분은 이제 태권도라는 용어를 많이 썼어요. 이분도 이제 그 당시에는 발차기보다는 손을 수박도의 개념과 비슷한 개념의 테스도를 했지만은 좀 발차기들이 좀 섞였다는 거죠. 좀 더 비교해서 그 나중에 이거 태권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강력, 그다음 고려의 비각술, 각기 등이 이제 조선시대의 탁견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이제 지금의 택견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무도가 아닌 것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첫 번째 그림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 1번은 씨름입니다. 씨름도 무술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강력, 각저로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일단은 격투 형태의 무예로 추정되고 있고요. 그 다음 말타기와 활쏘기도 무예라고 앞서 설명드렸습니다. 하지만 네 번째 사진은 격구라는 건데 이건 스포츠라고 놀이죠. 당시에는 놀이로 여겨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호신술의 특성과 지도입니다. 단기적으로 필요한 임의적 호신 기술을 습득하면서 장기적으로 세밀한 기술을 체득하고 그래야지만 좀 더 잘할 수 있겠죠. 그 다음 근력 트레이닝으로 힘과 기술을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운용 능력을 배양하고자 할 것입니다. 지도에 앞서 습득 과정은 반복성과 점증성으로 중점할 것이고요. 기술 능력은 단기간 시간이 짧기 때문에 역학적 원리를 이해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그래서 또한 소질자 지도 방향으로는요, 지식적인 측면, 범죄와 정당방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예방적 측면에서 호신술은 행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방적 측면에서는 어떠한 생활습관, 기본적으로 이런 안전한 생활습관 형성도 해야 되고, 또 어쩔 수 없이 사고 예방을 위해서 하겠지만 어쩔 수 없이 이제 사고가 발생할 때는 이런 기술적인 부분으로 대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제 방어를 위한 기술 동작과 손기술, 발기술, 몸기술, 도구를 이용하는 무기기술, 지형짐을 이용한 기술 등을 이게 구분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응급처치라든가 신고, 증거 확보 같은 것도 부가적으로 설명드릴 것입니다. 자, 호신실의 지도 내용을 보면요, 기초적 기술을 이제 장기적으로 반복하고 습관화하는데 추정할 거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신체적 코디네이션을 좀 자세를 바르게 해서 바르게 하면 정확한 타격과 방어 동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임시적 기술로 쉽게 배울 수 있는 동작과 기술을 배우게 할 겁니다. 그리고 임시적 호신을 당장 써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걸 기준으로 세밀한 기술과 좀 더 근력 트레이닝을 강화해서 기술의 동작과 다양성을 좀 더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타격의 효과성도 당연히 늘어날 것입니다. 점차적으로 운동 강도와 빈도를 증가시키고요. 그러다 보면 세밀한 기술 응용 향상이 늘어날 것입니다. 다양한 사례 분석과 활용을 통해서 대통령을 향상시키고요. 그 다음 방역수칙과 계획에 따라서 운동 강도 조절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당방위라는 것인데요. 정당방위라는 것은 이제 뭐예요, 이거? 위법성 조각 사유라해서 형식상 불법 또는 범죄 행위입니다. 살인죄 형법 제250조, 상해죄 257조 요건을 갖추었으나 위법 또는 범죄는 인정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 인정하지 않는 이유 사유는요,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등에 의해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즉,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행위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상해나 또는 그 외의 것을 입혔을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정당방위 요건이요. 법원에서는 현재 부당한 침해가 존재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고요. 그 다음 자기 또는 남의 권리 방위하기 위한 것이어야 되고요. 부득이한 것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경찰청에서는 8가지 조건으로 성립 요건이 되는데 이 8가지 요건이 성립이 돼야지만이 정당방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침해행위에 대한 방어를 위한 행위라는 거, 두 번째 상대방의 피해 정도가 본인보다 중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 그 다음 치료에 3주 이상을 요하는 상해를 입히지 않는 거, 그 다음 폭력행위의 정도가 침해행위 수준보다 노중하지 않을 것, 흉기나 위험물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 그 다음 침해행위가 저지른 후에도 폭력행위를 하지 않는 것, 먼저 폭력행위를 하지 않을 것, 침해행위를 도발하지 않을 것, 이러한 요소들이 있어야 정당방위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이제 무대의 호신술을 운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유도 같은 경우에 매치기 기술이라든가, 그 다음 작은 무기를 제압하는 합기대 관절 기술, 큰 무기를 제압하는 검대 소돌술, 그 다음 태권도라든가 태권의 근거리 발차기 등이 가장 효과적으로 많이 이용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번 강의를 요약 정리하자면요. 이제 무도의 정의, 만인에 대한 투쟁 과정인 인간의 삶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전통적 싸움 기술에 인간의 도리와 자연의 이치를 담아 수련과 경기를 주로 하는 신체 활동 양식이라는 점 정의될 수 있고요. 호신의 정의는 자신의 신변이 외부의 위험 요인으로부터 생명과 안전을 도모하고 방어하는 물리적 신체적 활동이다. 호신 무대 특성은요, 위험한 상황에 따라 적절히 적용하는 방어 방법을 숙지하고 판단하여 활용하며 상황에 필요한 시대적인 무도가 기초적 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배워야 할 거, 또는 지도자로서 지도해야 하는 방법은요, 단기적으로 필요한 임의적 호신 기술을 습득하면서 장기적으로 세밀한 기술 체득하고 근력 대령을 병행하면서 힘과 기술을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응용 능력을 배양하는 데 방향을 지도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런 호신술의 실제 동작을 들어갑니다. 간압이라든가 손기술, 발기술 이런 것, 지형지물 탐색 등을 하고자 할 겁니다. 참고 문헌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저 자세한 내용을 찾아보시라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